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마침내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 유니폼을 입고 데뷔전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투엘 감독이 이례적으로 직접 공개했고요. 또 영입 선수의 데뷔전에 대해서 굉장히 이례적인 또 기대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선수단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고 나서 했던 또 기대감이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를 얼마나 아끼고 있는지를 좀 느낄 수 있는 내용의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투엘 감독의 인터뷰 전체 상황 소개해드리고요. 또 바이에른 뮌헨의 현재 소식 중에 중요한 부분, 해리 케인 선수의 영입 협상,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바이에른 뮌헨 CEO가 일본에 오지 않은 이유가 런던에서 레비 회장과 케인이적 협상을 매듭짓기 위해서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갑자기 약속 당일에 전격 취소됐다고 합니다. 지금 막 들어온 소식인데 이 소식까지도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일본 투어 두 번째 경기를 치릅니다. 맨체스터 시티에 패배한 가운데 J리그 클럽 가와사키 프론탈레와 7월 29일 토요일 저녁 7시에 경기하게 되는데요. 이 경기에 김민재 선수가 출전할 것이다라고 투엘 감독이 경기 전 사전 기자회견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우선 투어 중이고 이벤트성 행사가 많은 가운데 이 투엘 감독이 가와사키전을 준비하면서 훈련장 분위기를 굉장히 엄격하게 가져갔어요. 마치 지금 실제 시즌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좀 강한 훈련들, 좀 진지한 분위기의 훈련들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실제로 기자회견에 첫 번째 질문이 나왔어요. 최근 훈련 세션이 굉장히 엄격해 보였습니다. 팀에 대한 접근 방식이 바뀌신 것인가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거든요. 맨시티전에 사실은 기회를 살리지 못한 타격을 입었다라고 애둘러 말하긴 했지만 경기력에 있어서 특히 수비진의 플레이에 대해서는 지난 시즌부터 이어져 왔던 집중력과 밀도의 문제들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에 투엘 감독의 표정이 어두웠거든요. 이 질문에 대해서 투엘 감독은 항상 팀이 필요로 하는 것에 적응을 해야 되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투어 중이고 조금은 분위기를 느슨하게 가져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더 이상 그럴 수 없다. 지금 팀에 필요로 한 부분들을 반드시 빠르게 채워야 할 시점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구할 것 요구하고 필요할 때는 엄격해지기도 합니다 라고 했어요. 물론 항상 스파르타식으로 좀 안 된다고 다그치는 것만 중요한 건 아니겠죠. 함께 웃고 함께 어울리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엄격함도 필요하다.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분위기 속에서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고 조금 풀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게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물론 지금 일본에 와서 시차 적응도 있고 그로 인한 불면증도 있고 또 지금 엄청 덥잖아요. 한국도 덥지만 일본은 더 더운 상태인데 이런 더위가 우리의 컨디션과 경기력에 영향을 미친 것도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잘 준비를 해야 된다. 경기 전날 마지막 훈련을 했지만 경기 당일 아침에 다시 한번 훈련하겠다고 말했거든요. 즉 가와사키전을 앞두고 이게 경기도 경기지만 결국에는 지금 프리시즌 중에 몸 상태, 체력 훈련도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실질적으로 이걸 두탕 훈련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오전에는 훈련을 하고 저녁에는 가와사키와의 경기를 좀 연습성으로 훈련성으로도 치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 가와사키와의 경기에 김민재 선수가 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한국 언론, 한국 취재진도 현장에 가 있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에서 어떤 플레이를 펼치게 될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에 대한 궁금증들이 큰데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의 이 출전 여부에 대한 보도들을 현지 독일 언론과 해외 언론이 다 앞다퉈 보도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만약 지금 훈련 잘했고 경기 전에 훈련도 잘했지만 경기 당일 오전 훈련까지도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김민재 선수의 상태에 문제가 없다면 김민재 선수는 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의 데뷔를 정말로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에게도 또 다른 힘을 줄 수 있고 그가 풀 퍼포먼스, 완벽한 그런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훈련 상황은 이제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도 공개가 됐는데 지금 보시면 공도 차고 훈련 호흡을 맞추고 팀 전술훈련도 하고 모든 훈련들을 소화를 했습니다. 물론 이미 독일에서 진행된 출정식 때도 이런 모습들을 보였지만 이때는 조금 이제 체중도 회복이 안 됐었고 훈련소에서 나온 지 또 얼마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됐잖아요. 이제는 시간이 꽤 지났고 훈련도 며칠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독일로 갔다가 일본으로 와야 했던 그런 역시차의 문제까지도 어느 정도는 해소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 훈련을 동료들과 함께 소화를 했다라는 점에서 이제는 김민재 선수가 뛸 준비가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출전 여부에 대한 이야기뿐 아니라 또 김민재 선수에 대한 경기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투엘 감독이 가와사키전 데뷔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우리 모두 김민재의 데뷔전을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김민재는 팀에 큰 도움이 되는 선수입니다. 그는 매우 명확하고 안정적인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유부단한 면도 없고 확실하게 결정을 하고 확실하게 처리를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또 안정적으로 경기를 한다. 고민하지 않고 실책이 없는 단호한 선수라는 것이죠. 게다가 센터백, 중앙 수비수로서 나폴리에서는 왼쪽을 위주로 뛰었지만 사실 이 선수가 오른발잡이고 오른쪽이 더 편한 선수였잖아요. 지금 나폴리에서 워낙 그 자리에서 잘하다 보니까 왼쪽 센터백으로 알려져 있지만 중앙 수비 좌우를 모두 소화할 수 있다. 즉 김민재를 중심으로 김민재의 파트너를 찾는 게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 세팅의 기본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암시했고요. 다만 이제 그걸 이제 보여줘야 하니까 가와사키와의 경기 뛰게 된다면 김민재 선수가 우리가 원하는 선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프리시즌 경기이기 때문에 훈련도 진행 중이고 선수들의 컨디션이나 감각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보여줘야
의아합니다. 사실은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우파메카노 선수가 연달아 수비 실책을 했을 때도 웃으면서 대한 게 아니라 투엘 감독이 굉장히 어두운 표정을 지었던 것은 아무리 프리시즌이고 신성 경기라고 하더라도 선수의 퀄리티나 안정성이나 이런 꾸준함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데 그에 대한 조금 우회적인 질책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는 우리가 원하는 선수라는 것을 보여주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독일 키커지조차도 이 우파메카노의 실수에 투엘 감독이 고개를 내저었다라고 이렇게 진지하게 신중하게 기사를 쓰는 매체까지도 소개를 했었고 실제로 투엘 감독의 표정이 심각했었거든요. 이 실점 장면에서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살펴보면 수비적인 문제들이 크게 드러났다. 특히 왼쪽 센터백과 왼쪽 풀백 사이 지역이 너무 크게 무너졌다. 맨시티전의 선제골도 카일 워커의 전진 패스를 리코 루이스가 받아서 꺾어주면서 훌리안 알바레스의 슈팅을 존 골키퍼가 막아냈지만 메가티어가 밀어넣으면서 득점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우파메카노 선수가 리코 루이스의 돌파를 두 차례나 빠뜨리면서 위기가 생겼고 또 알폰소 데이비스가 오버래핑할 때 그 사이 공간에 대한 커버가 거의 안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김민재 선수를 투입해서 아마 점검할 것 같고요. 후반전에는 대대적인 선수 교체를 하면서 유망주들이 뛰었는데 유망주들이 뛸 때도 마찬가지로 레프트백과 왼쪽 센터백 사이의 공간이 문제가 생겼어요. 우파메카노만의 문제를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수비라인 전체에 정비가 필요한 게 바이에른 뮌헨의 최대 숙제다. 그러다 보니까 투엘 감독이 맨시티전이 끝나자마자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특정한 부분들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은 결국 이제 수비적인 부분이 크다. 결정력 부분, 골을 넣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전반전에 많은 기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공격수 영입은 안 됐잖아요. 지금 케인 선수 영입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 가와사키전은 수비적인 부분의 개선을 지켜보고 싶다. 김민재 선수가 우리가 원하는 선수라는 것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한 것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후방의 빌드업도 빌드업이고 또 후방 커버, 라인을 높이고 풀백들이 전진했을 때 그 뒷공간 커버하는 부분들, 상대의 역습을 잘라내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 싶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와사키가 일본 팀인데 제대로 그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겠느냐 생각하실 텐데 토트넘 허스퍼도 사실 시즌 중이고 굉장히 경기력적으로나 진정성적으로나 좋았던 라이언시티를 상대로 고전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파리 생제르맹도 세레스 오사카 2대3으로 패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와사키도 결코 만만한 팀이 아니고 사실 가와사키가 계속해서 J리그 우승을 다투는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충분히 시험대로서 김민재 선수를 평가할 수 있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우파메카노 본인도 최근에 이제 일본 투어 과정 속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빌트지와 인터뷰를 했어요. 그 인터뷰의 내용은 김민재 선수의 가세로 인한 주전 경쟁이 펼쳐진 것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얘기였는데 선전포고를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도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싸운다라기보다는 선의의 주전 경쟁을 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어떻게 보면 김민재 선수가 또 본인을 커버해주면서 본인의 함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선수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세팅이 더리우트 김민재의 주전 조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더리우트가 부상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파메카노 입장에서는 내가 좀 제치고 올라가서 김민재와 함께 호흡을 맞춰봐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파메카노는 오른쪽 센터백이 주 포지션이고 또 김민재 선수가 왼쪽에 뛸 가능성이 많거든요. 더리우트 오른쪽, 김민재 왼쪽을 기본 조합으로 하고 우파메카노가 이제 센터백의 로테이션 자원이 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우파메카노는 왼쪽에 가서 제대로 못하고 더리우트는 이미 유벤투스 시절부터 왼쪽으로 커버를 해왔던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본인이 이제 김민재와 경쟁한다기보다는 더리우트와 경쟁해서 내가 뛸 수 있게 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파메카노는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아주 좋은 영입입니다. 우리 팀을 더 낫게 더 잘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바이에른을 떠날 생각을 안 한다. 김민재 선수가 왔으니까 출전기가 줄어드니 떠나야 되지 않느냐 약간 이런 뉘앙스에 대해서는 바이에른은 항상 최고의 팀들과 경쟁하는 팀이기 때문에 난 여기서 성공하겠다 이겨내겠다라고 했습니다.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아주 뛰어난 지원군이라고 얘기한 것 자체는 나를 또 도와줄 수 있는 선수 아니냐. 솔직히 내가 단점이 없는 선수는 아니지만 또 빠르고 피지컬도 좋고 튀어나갈 수 있는 우파메카노이기 때문에 물론 김민재 선수도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만 또 배우를 더 잘 커버해주는 선수잖아요. 우파메카노도 분명히 프랑스 대표 수비수로서 카타르 월드컵 때 또 고점의 플레이 좀 잘할 때 기복이 있는 선수긴 해도 그 기복에서 잘하는 시점 때는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면들을 잘 살린다면 또 김민재 선수와 합을 맞출 수 있는 선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바이에른 뮌헨이 지난 시즌에 결정력의 문제와 수비의 실책 문제가 있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 김민재 선수를 영입했고 또 전방에는 케인 선수 영입을 추진하고 있어요. 투엘 감독의 드림 라인업이라면 최전방에 케인, 최후방에 김민재가 있는 것이고 또 노이어 골키퍼의 뒤를 이을 후계자 골키퍼도 영입하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미드필드 라인은 무시알라, 밀러, 라이머, 키미히, 고레츠카, 흐라인베르 이미 더블 스쿼드가 구축되어 있고 사네, 그나브리, 코망, 텔 같은 또 선수들 베테랑과 유망주가 좀 혼재되어 있는 그 측면 공격도 나쁘지 않고요. 수비 라인도 이제는 김민재 선수가 합류를 했기 때문에 더블 스쿼드가 구축이 돼 있어요. 중요한 건 이제 9번 공격수를 데려오는 케인 선수의 영입을 완료하는 것인데 일단 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사디오 마네 정리 작업이 꽤 잘 진전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빌트지의 보도도 그렇고 파브리치오 로마노의 보도를 보면 알 나스르도 지금 일본 투어로 와 있기 때문에 함께 일본에서 머무르고 있는 바이에른 뮌헨 그리고 마네 선수와 이제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해요. 3,700만 유로를 제시했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영입한 금액보다 더 남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어요. 마네 에이전트가 이미 알 나스르에 왔고 지금까지 마네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남아서 경쟁하고 싶다는 의지를 표했지만
최근의 흐름들을 봤을 때는 본인이 남더라도 조금 중용되기 어렵고, 특히 지난 시즌에 사네와 좀 다툼을 벌였던 것 때문에 팀 동료들과도 사이가 좀 안 좋아진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본인이 이제 사우디로 가는 것을 좀 열린 마음으로 협상하고 있다. 4천만 유로의 세후 연봉을 또 받게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만에는 갈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금을 통해서 바이에른 뮌헨은 케인 선수 이적료, 지금 토트넘이 원하는 금액을 맞춰주기 위한 제안을 위해 금요일 오늘 이제 런던으로 가서 드레센 CEO와 레비 회장이 이제 협상을 할 거라고 알려졌었어요. 실제로 독일의 스카이 스포츠,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 그 독일과 영국의 유력 매체들이 모두 이 상황에 대해 컨펌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CBS의 벤 제이콥스 기자가 방금 막 올린 소식인데요. 레비 회장과 드레센 CEO가 현지 유럽 시간으로 금요일에 미팅을 오전에 할 예정이었는데 이걸 취소했다라고 한 겁니다. 이게 완전 취소, 안 만나겠다라는 건 아니라고 해요. 다음 주로 미뤘다, 재조정했다라는 것인데 그 이유가 궁금해지고 있어요. 사실 이번 미팅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제시하려고 했던 것은 토트넘이 원했던 1억 유로, 옵션 없이 1억 유로를 일단 주고 여기에 옵션을 붙이고, 다만 여기에 또 한 번 본인들이 상수할 수 있는 바이백 조건까지 포함을 해서 토트넘도 미치지 않고 또 본인들도 너무 과하게 돈을 다 지출만 하는 게 아닌 그런 모두에게 좋은 그 협상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이 내용들이 이미 밖에 언론에 나왔다는 것들은 당사자들 간에도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고, 만났을 때는 조금은 더 명확하게 서류화할 수 있는 그 직전까지 갈 수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 일정이 밀렸다라는 것이죠. 독일 내에서도 이제 바이에른 뮌헨 담당 기자로서 이제 유력한 기자인 알체플 기자도 후속 취재를 해보니까 맞다, 드레센 CEO와 네페 디렉터 모두 예정된 대로 금요일 오전 10시에 런던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지 않고 이제 독일에 남았더라. 결국에는 이 금요일 미팅이 이제 취소가 된 건 맞는 것 같다. 다만 협상 자체가 완전 취소된 게 아니라 연기가 됐는데 그 연기 사유가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뭐 이게 축구적인 이유, 협상적인 이유가 아니라 개인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구단 내에 다른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시다시피 토트넘 내부적으로 지금 조르이스 구단주에 관련된 문제도 조금 발생한 상태잖아요. 여러 가지로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 보니 좀 연기가 된 것 같은데, 과연 이 연기의 이유, 또 연기 후 어떻게 언제 일정이 잡히고 또 협상 조건은 어떻게 될지도 저희가 최신 정보가 나오는 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데뷔전 큰 문제가 없다면, 일본 현지에서 토요일 오전 훈련에 문제가 없다면 7월 29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킥오프하는 바이에른 뮌헨과 가와사키 프론탈레의 경기를 통해 김민재 선수가 첫 선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이 경기 김민재 선수가 어떻게 또 뛸지,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또 독일에서는 김민재 선수의 데뷔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준TV에서 경기가 끝나는 대로 총정리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또 그 뒤에 바이에른 뮌헨은 싱가포르로 이동해서 8월 2일 수요일 저녁 8시 30분에 리버풀과 경기를 치르거든요. 이후 바이에른 뮌헨의 소식과 김민재 선수의 모든 이야기 한준TV에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